핵산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핵 속에 핵이라는 게 들어있죠. 안녕 핵. 과학자들이 핵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핵 속에 막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어. 막 이렇게 이상한 물질. 뭐지? 그래서 이 물질을 꺼내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했더니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의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응을 시켰더니 산성이야. 산성물질이네. 산성물질인 걸 알아내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란 뜻으로 이름을 핵산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때 핵은 영어로 뭐냐면 핵은 뉴클레이드예요. 뉴클레이드. 그 다음에 산은 영어로 뭐냐면 acid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이크 에이시드가 핵산이야. 약자로 뭐라고 한다? NA가 핵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다? DNA. RNA가 바로 핵산입니다. 이 말 속에 핵산이란 말이 숨어있다는 뜻이야. NA고 얘가 NA니까 둘 다 핵산입니다. 얘는 D를 가진 핵산, 얘는 R을 가진 핵산이라는 뜻이에요. D하고 R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D하고 R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림이 아까 쌤이 열심히 그려놨던 요 그림이었던 겁니다. 얘는 이름이 뭐야? 리보스라고 써있고요. 얘는 이름이 뭐야? 디옥시리보스라고 써있죠. 그죠? 설명할 건데 리보스라는 것이 둘 다 공통인데 얘는 특별히 디옥시리보스를 가진다는 뜻이야. 그럼 디옥시리보스가 뭐냐면 잠깐 보여줄게요. 자, 리보스가 영어로 당입니다. 당을 영어로 리보스라고 해요. 자, DNA든 RNA든 당을 가지는데 보여줄 거야. 근데 DNA가 가지는 당은 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핵산. 그게 DNA고요. 그냥 리보스 당을 가지고 있는 핵산이 RNA입니다. 다른 말로 리보스 뉴클레이크 에이시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에이시드라는 뜻이에요. 디옥시가 뭔지만 알면 돼요. 디옥시는 영어로 디옥시크린 이거거든요. 옥시크린이 뭐야? 저기 산소, 산소. 영어 시간 맞다. 이 D가 뭐냐면요. 없다는 뜻이야. 산소가 없다. 두 그림 비교해서 어디에 산소가 없나 확인해봐요. 여기입니다. 여기 OH 보이죠? OH. 여긴 HOH죠. 여기에 산소 하나가 빠져있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인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 책 어디에도 이 그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얘한테 디옥시리보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저 구석탱이에 산소 하나가 빠져있어서 이름이 디옥시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산소 하나 없죠? 여기 있지만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름이 디옥시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고 꺼버려가지고. 그래서 DNA, RNA의 차이점은 당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당은 뭐냐? 자, 정리할게요. 핵산도 아까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했고요. 핵산의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야?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 되게 생소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냐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인산. 그리고 여기에 오탄당, 오각형 모양의 오탄당이 있어. 인산과 당. 여기 끄트머리에 어떤 염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염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이런 단위체가 연결돼서 핵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연결되는 방식은 여기 자 일단 오탄당이니까 꼭지점마다마다 거의 꼭지점마다마다 이렇게 탄소가 있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꼭지점마다마다 있다라고 일단 기억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뭐 산소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있긴 한데 오각형이면 탄소가 5개이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마다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염기가 붙어있는 탄소부터 이름을
1번이라고 1번.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라고 불러줍니다. 1번 탄소에는 염기 붙어 있고요. 2번 탄소와 3번 탄소 밑에 원래 OH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이 당은 이게 하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2번 탄소 밑에 H만 붙어 있는 그런 당. 이 당의 이름을 뭐라 한다? 이 당을 너 이름이 뭐야? 정확한 이름이 뭐야? 나는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야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앞으로 얘가 뭘 만들 거야? DNA를 만들어 나갈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지. 그럼 RNA를 만들어 나갈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양이 조금 다르겠네요. RNA를 만들어 나갈 뉴클레오타이드는 기본 구조는 똑같아. 기본 구조. 인산이라는 기본 구조하고 당이라는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이 당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이 여기 OH가 온전하게 있는 녀석입니다. 이 당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그냥 리보스야. 그래서 리보스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단위체의 종류가 살짝 다르죠. 단위체의 종류가 살짝 다른 게 하나는 DNA, 하나는 RNA라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되는 방식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3번 탄소 밑에 있는 OH를 이용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산, 당, 염기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달리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밑으로 땅땅, 여기도 또 이렇게 인산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 연결해 나가는 게 이제 단위체가 조합, 결합되는 방식이야. 여기서 요 결합의 이름은 당연히 그냥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단위체가 연결되고 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이고, 그래서 자기가 팔을 하나, H하고 OH를 떨어뜨리고 공유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다 공유 결합으로 단위체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인산이 이렇게 달라붙겠죠. 달라붙고 이렇게 단위체가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자, DNA,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이 좀 다르죠. 당이 다릅니다. 당이 달라. 당의 종류가 다르다. 하지만 뭐는 공통적이에요. 인산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인산은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인산하고 당이 이렇게 바깥쪽을 감싸고 있고요. 안쪽에 염기가 보호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실험할 때 밖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뿌렸을 거 아니야? 밖에 있는 누가 반응한 거야? 인산이 반응한 거야. 인산이 반응해서 과학자들은 이거 산성 물질인가 보다. 그랬던 거라고. 인산이 산성이거든. 산성. 그래서 인산이 반응을 해서 내가 산성 물질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왜 착각이라고 말하냐면 바깥쪽은 산성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염기가 있다고. 염기성. 즉 얘도 뭐야?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인 거야.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질이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 얘가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된 물질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근데 DNA라는 핵산과 RNA라는 핵산은 뭐가 다르다? 일단 당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당만 다릅니까? 아니야.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DNA가 이용하는 염기는, 잘 들어. DNA가 이용하는 염기에는 이 염기 자리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맨 끝에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염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잘 들어.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데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1번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구아닌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야. 사이토신, 시토신이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타이민이 들어가도 또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4종류죠.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염기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4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4개의 염기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각각 얘가 들어간 염기, 얘가 들어간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얘가 들어간 거 하나, 얘가 들어간 거 하나, 얘가 들어간 거 하나. 각각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겁니다. 그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3개는 똑같아. 3개는 똑같아. 3개 뭐가 똑같냐면 아데닌 똑같고요.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아. 맨 끝에 염기 하나가 달라. 저는 타이민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유라실.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이용합니다. 자, 요 종류가, 염기의 종류가 차이가 좀 난다. 염기의 종류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가 좀 다르다.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간다. 그럼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인 거야? 4종류가 되겠죠? 4종류.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헥산을, 자, 이 두 개는 헥산이죠. 헥산을 구성하는, 헥산을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냐라고 물어봐요. 8종류죠. 8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총 헥산을 구성하는 총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어딨지? 자, 방금 봤던 그림이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되어 있고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되어 있다는 거 보여줬고요. 당의 종류가 둘이 다르다. 얘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인데 얘는 그냥 리보스야라고 써있죠. 아까 쌤이 그려준 구조식까지 그려주진 않고 있고 어디에 OH가 이런 건 안 그려주고 그냥 얘는 산소 하나가 부족해서 디옥시리보스야. 얘는 산소가 다 있어서 그냥 리보스야라고만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밑줄짝 4종류, 얘도 4종류라고 써 있습니다.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얘는 디옥시리보스 당을 이용하고 얘는 그냥 리보스라는 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라고 한다는 것도 체크해 봅시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거 넘어볼게요. 그 다음 봐야 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밑에 또 다른 인산결합, 또 인산당, 염기, 또 3번 탄소 밑에 또 인산결합, 연결. 이렇게 주르륵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체크, 공유결합 체크합시다. 공유결합.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이따가 또 이상한 결합 하나가 등장을 해요. 걔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공유결합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 아데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구아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민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결합되고 있죠.
요 세 개 A, G, T라는 요 세 개를 잘라서 이게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져요. DNA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데 누가 어느 부분에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바로 저 염기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AGT라는 이 염기 정보, 염기의 서열. AGT가 의미하는 어떤 정보가 다르고요. G 대신에 C가 왔다면 ACT가 될 거 아니야? 또 다른 정보를 가지게 돼요. 이런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DNA 또는 RNA에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 염기들이 정보를 가지고요. 정확하게는 염기 서열입니다. 염기의 서열. 서열이라는 건 순서야. 어떤 염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어떤 염기, 그 다음 어떤 경우냐. 염기 서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정보화되는지는 뒤에 3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금은 DNA, RNA의 구조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DNA, RNA를 정확히 비교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 기억할 게 이거야. DNA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가닥 또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고 체크합니다. 이중나선 구조. 다시 말해서 단위체가 연결해서 한 가닥을 만드는데 아까 단위체가 이렇게 연결돼요. 단위체가. 그러면 핵 속에 이 단위체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쭉 연결되면 언젠간 핵을 빠져나오거든. 핵 밖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봐봐. 옆으로 연결되다가 이게 약간씩 꼬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이게 그냥 직선이면 뚫고 나가는데 꼬이면 옆으로 가더라도 아래 방향으로 꼬일 수 있어.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나선 구조를 하게 돼. 나선 구조. 얘도 나선 구조고 얘도 나선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일 가닥, 한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게 RNA라면 두 가닥이 맞물려서 꼬여 있는 게 DNA라는 겁니다. DNA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항상. DNA는 이중 가닥이고 RNA라는 게 있는데 RNA는 한 가닥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DNA, RNA의 두 번째 차이점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당의 구조가 둘이 달랐었죠. 당이 좀 다르다는 것도 아까 배웠고요.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방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DNA,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당이 다르고 염기가 다르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배운 게 DNA의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인데 RNA는 단일 가닥이야 라고 배우고요. 이 두 개의 구조를 우리가 본다면 이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이 염기들이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랬잖아. 염기를 더 많이 가진 건 누구야? 둘 중에서. DNA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해. 체크, 저장. 내가 저장을 담당할게. 핵 속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A야.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돼. 잘 들어. 그 정보가 딱 가지고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효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내보내야 돼. 잘 들어. 내보낼 때 원본인 DNA가 나갔다가 밖에서 잘못되면 어떡해? 큰일 나겠죠. 원본은 가만히 있는 거야. DNA는 가운데 가만히 있고 대신에 어떤 정보를 내보낼 때 누구를 이용한다? 나를 복제. 땅땅땅땅 한 가닥으로 쫙 복제한다. 일단 복제라고 표현할게요. 복제한 다음에 야 네가 나가! 그러면 네가 나가. 그래서 한 가닥짜리가 나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나가서 실제 단백질을 만들고 누가 한다? 얘가 한다. 체크. 전달 단백질 합성. 얘가 한다. DNA는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DNA가 자기 정보를 복사해서 RNA를 만들어. 그 만든 RNA를 밖으로 내보내면 걔가 나가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염기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얘가 저장을 담당을 하고 한 가닥인 얘가 그걸 날라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아, 이거 체크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그래서 핵산 전체를 통틀어서 몇 개다? 총 8종류다라고 했던 게 이 얘기예요. 핵산 전체를 통틀어서 총 8종류야 라고 말했던 게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거 4종류, RNA를 구성하는 4종류가 있죠? 총 8종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DNA를 좀 자세하게 보면 아까 이중가닥이라며. 이중가닥인데 우리 암기법 하나 소개할게요. 이중가닥인데 여기 보면은 아데닌이라는 것의 짝이 티민, 티민의 짝은 아데닌, 구아닌 짝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짝은 또 구아닌. 이런 식으로 A는 항상 T랑 만나고 있고 C는 항상 G랑 만나고 있거든요. A는 항상 T랑 만나고 C는 G랑 만납니다. 자, 염기의 종류예요. 염기의 종류는 크게 2종류가 있어. 큰 염기, 작은 염기였어.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좀 큰 염기. 아데닌과 구아닌 컷. 확인해볼까? 아데닌, 구아닌 엄청 길쭉하죠. 근데 나머지 사이토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사이토신하고 이 타이민 이런 것들 되게 작죠? 아데닌 작죠? 타이민. 또 작은 염기는 사이토신, 유라실도 작아요. 타이민까지 작습니다. CUT가 작아요. 암기법입니다. 큰 염기는 아구가 크다. 그죠? 아구를 2개로 생각할 수 있죠. 입을 벌린 것도 아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아구찜 할 때 먹는 것도 아구죠? 엄청 큰 아구가 있는 거야. 아구가 크다라고 기억하고 나머지 3개의 염기는 컷! 써있죠?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컷! 잘렸어. 작아진 거야. CUT, 잘린 염기 3개는 작은 염기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염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커다란 염기가 있으면 그것의 짝이 되는 건 작은 염기가 짝이 돼야 돼. 여기에 작은 염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반대쪽은 커다란 염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맞춰진다? 전체적인 크기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염기의 짝은 항상 작은 염기여야 합니다. 전체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만 이게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쭉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큰 거 짝 이러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죠? 툭 튀어나오면 DNA 구조가 완벽하게 구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거의 짝은 항상 작은 거다. 근데 누가 짝이다? 아데닌의 짝은 T다. 구아닌 짝은 C다. 큰 거와 작은 것이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뭐라고 한다? 상보적 결합을 해요. 상보적 결합. 염기들끼리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돼. 큰 거 짝은 작은 거고 작은 거 짝은 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보적 결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T, C하고 G가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크기가 어때요? 같죠? 여기 크기, 여기 요 길이가 항상 같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거의 짝은 항상 작은 거여야만 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건, 그 염기하고 염기도 서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긴 힘으로 결합이 되어야지 이중가닥이 안 풀어질 거 아니야? 이중가닥을 유지시켜주는 힘, 이중가닥을 유지시켜주는 그 결합은 체크, 수소결합입니다. 이 수소결합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화학 2에서 배워요. 화학 2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까 얘네들끼리 결합되는 건 공유 결합이지만 염기와 염기가 서로 잡아당기는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는 특이한 결합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할 거예요. 수소 결합.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건 타이밍 같은 경우는 2개의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구아닌 같은 경우는 3개의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기법이야. 그래서 ET, 3G입니다. E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때는 3G 기술밖에 없었어요. 지금 4G, 5G, 6G 나오는 시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ET가 이거야. ET. 3G라는 뜻입니다. ET, 뭘 ET, 3G.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저기 타이밍은 몇 중 수소 결합? 2중 수소 결합. 그 다음에 저기 구한이는 3중 수소 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지금 암기하는 법을 전수해 준 겁니다. ET3G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중 가닥은 DNA의 그 이중 나선 구조는 바로 가운데 염기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다시 봐봐. 여기 파랗게 띠 형태로 표현된 게 도대체 뭐야? 인산하고 당이죠. 우리 인산당 염기인데 염기만 쫙 그려놓고 인산당은 어디 갔어? 그 인산당이 이런 띠의 형태를 이 띠의 형태로 인산당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바깥에서 인산하고 당이 잘 봐. 인산하고 당이 안쪽의 염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까 염기가 정보를 가진다며. 그 염기를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누출되거나 유실되지 않게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인산하고 당이 바깥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런 파란색 구조물을 그래서 인산하고 당이 만든 골격이다. 골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깥에 골격 구조가 형성이 되고 안쪽에 염기가 보호되고 있는 구조야. 이게 이중 나선 구조의 특징입니다. 용어적으로 좀 되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쌤들 그 용어들을 소개해주는 날이야 오늘은. 그래서 DNA 구조를 인산당 골격 안에 염기가 보호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또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의 당과 결합하여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이에요. 골격을 이룬다. 인산하고 당이 결합해서 뭘 이루고 있다?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죠? 요 인산하고 저 당, 요거죠? 요거. 인산하고 당이 만나서 골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골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골격이라는 표현이 뼈를 말하는 게, 실제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띠를 골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염기들끼리 무슨 결합한다? 상보결합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상보결합. 상보결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는 뜻이야. 큰 거랑 작은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상보결합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항상 짝이 있죠. A의 짝은 T고 T의 짝은 A고 C의 짝은 G고 G의 짝은 또 C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풀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좋아. 그럼 이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왼쪽에. 한쪽 가닥을 줘요. 한쪽 가닥. 이게 한쪽 가닥이야. 한쪽 가닥이 정해지면 반대쪽 가닥도 이미 정해진 거야. 그죠? 이것은 반대쪽 가닥이 빨간색을 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한쪽 가닥을 줘. 한쪽 가닥의 염기가 A, G, C, T, A, T, C, G, G야. 반대쪽 가닥에는 어떤 염기들이 상보적으로 결합해 있니? 이 문제예요. A의 짝 누구? T. DNA니까 T죠. G의 짝 C, C의 짝 G, T의 짝 A, A 짝 T, T, A, C, G, G, C, G, C. 이거 쓸 수 있겠죠? 맞죠? 반대쪽 상보적 결합한 염기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서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다? 봐봐. 문제야. 이중나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6%이다 라고 써있죠. 그럼 아데닌의 비율이 16%면 그의 짝이 되는 누구? 타이민의 비율도 16%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DNA는 아데닌과 타이민 전체가 구성하고 아데닌과 타이민만 다 합치면 몇 프로? 32%죠. 나머지 68%는 누가 차지하겠어? 사이토신하고 구안인일 거 아니야? 각각 몇 프로씩? 34%씩, 그죠? 34%씩 가져갈 거 아닙니까? 끝이야. 염기 하나의 비율만 줘도 타이민은 몇 프로, 사이토신 몇 프로, 구안인 몇 프로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타이민도 16%고요. 그래서 구안인과 사이토신은 각각 34%야 라고 써있는 거예요. 하나의 비율만 줘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의 비율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런 규칙을 모르고 보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무슨 퍼센트 농도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되게 간단한 겁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단백질 먼저. 단백질은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단백질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입체 구조라는 표현.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지만 단백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각각 다른 순서대로 결합하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핵산 중에 DNA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일단 뉴클레오타이드고요. DNA만 따지면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되겠죠. 아미노산 아까 20종류였습니다. 4종류라는 거, 개수가 제가 더 많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기 때문에 쭉 연결된 그 구조를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한쪽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완성이 되면 반대쪽 가닥도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안에 저장된 염기의 종류들에 따라서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염기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됩니다. 염기 서열에 의해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는 표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소개하는 날.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정리합시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